도심의 하천에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연두빛 봄으로 새단장한 청계천 옆으로 길게 늘어선 건물, 평화시장입니다. 패션시장의 대표 주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곳엔 지금도 앞서가는 패션이 있고 사람 간의 정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엔 시장의 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단한 도심의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간.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 11시에 평화시장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잠시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벨트가게 젊은 사장님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새 상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진열을 이리저리 바꿔보느라 바쁩니다. 손님들은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저한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셨을 때 눈에 잘 보이고 그렇게 진열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 같은 경우 오픈했기 때문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자리를 바꿔줘야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가 평화시장에 가게를 연 건 이제 겨우 2~3개월 남짓. 밤 시간은 전국의 소매상들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매끈한 거였으면 저기 매끈한 사람. 매끈한 거는 이제 이런 게 매끈한 거 있어요, 그냥. 정장에 어울릴 만한 무늬 없는 가죽 벨트를 찾고 있는데요. 이건 가죽이에요. 이건 가죽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완전 가죽은 아니고 반절 가죽인데 이거는 가죽 이 물건은 아무래도 손님 입맛에 맞는 물건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원하는 물건을 찾아보겠다며 전화번호를 받아듭니다. 아무래도 네. 검정이 좋죠. 네, 깔끔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단 한 사람의 고객도 놓치고 싶지 않은 열혈 사장님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쌍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남대문 시장 벨트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그가 도전을 하게 된 이유지요. 자식이 생기니까 그냥 좀 더 앞으로 생활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월급으로만 가지면 살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제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더. 10년간 종업원 생활을 했지만 장사 미천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모아놓은 돈에 대출금을 보태 마련한 가게. 평화시장에 자신의 청춘을 건 그는 이 밤을 하얗게 지셉니다. 33년간 밤을 낮삼아 살아온 평화시장의 터줏대감 임금순 씨. 눈은 TV에 가 있어도 네, 어서 오세요. 손님의 발자국 소리는 놓치는 법이 없죠. 검정이도 섹시 언니. 90에서? 물건을 추천할 때도 거침이 없습니다. 올해는 언니 이게 내시가드가 유행이야. 이게 남자 것도 있잖아 언니. 네. 색상이 하나뿐이 없냐고.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언니 다음에 새로 나오면 해. 그때. 지금은 이것만 가져가고. 어느 분야든 최고의 경지에서나 나올 법한 여유까지. 그녀의 이 만만치 않은 내공은 시어머니에 이어 2대째 평화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보고 가셔요. 그런 그녀에게도 독감 마냥 무서운 게 있는데 바로 졸음입니다. 일부러 물건 정리를 하며 서 있는 것도 졸음을 쫓기 위한 것이죠. 긴 밤이 지나고 평화시장에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웨딩 스트레칭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밤새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쭉 펴주는 아침 체조 시간입니다. 넷. 이렇게 잠시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마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듯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층엔 어르신들 전용 옷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엔 아침 시간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주로 서울 인근에서 옷 장사를 하는 소매상들이죠. 저녁에 피곤하니까 아침에 오는 거지. 아침에 이렇게 장을 잘 보세요? 아니 장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편하니까 이 시간에 오는 거죠. 그거 이제 할머니 옷은 여기서만 가져가죠. 할머니들 옷은. 다 담아서 하지 마? 네. 수고하세요. 소매상들에겐 어르신들 옷 전문 매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색깔이 올해 유행이야. 아침 일찍 매장을 찾는 사람들은 소매상들만이 아닙니다. 아침잠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곳으로 쇼핑을 나오신다는군요. 어르신들에게 이곳은 백화점 못지않은 즐거운 나들이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2층 통로에 마련된 만남의 장소도 늘 10,000원입니다. 잠시 앉아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아예 간식까지 싸와서 사랑방 마냥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먹거리 장사가 빠질 수 없죠. 이 좁은 공간에 커피 장사도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며느리의 손녀까지 대동한 행복한 나들이입니다. 이분은 아예 밥까지 싸우셨습니다. 한두 번 나들이 온 솜씨가 아닌데요. 맞는 게 많더라고, 다양하고. 그래서 여기서 오게 했는데 오래됐어요, 다닌 지가. 8, 9년. 그동안 다닌 게.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다양해서 이쪽으로 오게 돼요. 옷도 좋아요. 옷도 좋고. 저렴하고 좋아요. 네. 마음에 딱 들어야. 사람이 좀 마음이 축 처졌을 때 충전하고 가잖아요. 저녁 6시, 드디어 평화시장에도 셔터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20시간 동안 꼼짝없이 일을 한 상인들도 잠시 휴식을 취할 시간이죠. 나 찍는 거야? 어머머머머머 찍지 마. 들어갔다 언제 나오셔요? 이제 10시에 밤 한잠 10시? 자고. 한잠 자고? 잠시 잠깐 눈 붙였다 나온다고. 그러시구나. 매일 이런 생활이 어떠세요? 아이고 맨날 뭐 즐겁지 돈 버니까. 여기 나오면 돈 버니까 즐겁지. 젊은 시절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젠 이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수영복 가게 안주인 임금순 씨도 하루의 장사를 마감합니다. 맞아요? 그냥 그러네요. 그래도 재밌어요, 때로는. 그래서 뭐 33년씩이나 했지 않겠어요? 밤잠 못 자가며 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그녀는 평화시장이 좋습니다. 이곳을 텃밭 삼아 2딸 공부시키고 시집까지 보냈으니 이만하면 제법 기름진 밭을 일군 셈이죠. 저녁 6시부터 10시, 상인들이 달콤한 휴식에 빠져있는 시간. 평화시장은 고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평화시장의 골목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거야? 여기 있어. 여기 앞에 딱 끼죠. 참. 차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바빠지는 이분. 어서 오세요. 바로 상가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지게꾼입니다. 갖고 가는 것은 증거시 안 갔어. 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작업은 상가가 문을 닫는 저녁 6시부터 새벽녘까지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틈타 물건을 배달해야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있어 평화시장의 시계는 쉼없이 돌아갑니다.
지게만 짊어지면 한없이 높아지는 계단입니다. 그래도 가파른 계단과 좁은 통로가 있어 평화시장엔 아직 그의 지게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평화시장엔 36명의 지게꾼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 닫힌 가게 앞에 짐을 부려놓으면 10시경 가게 주인이 문을 열면서 들여놓습니다. 그가 수금을 하는 것도 그때죠. 하루에 계단을 몇 번씩이나 올려다니세요? 우리는 일일 때는 많이 하고 없을 때 작지만은 그래도 40분, 50분 다녀야지. 지금 많이 힘드시겠어요? 짐승 같으면 소요. 사람이 소 일을 하는데 힘 안 들었어. 처음엔 힘이 들어서 하루 일하고 며칠씩 앓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건 장애를 가진 아내와 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땀 흘린 만큼 대가는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해서 집도 사고 자식들 공부도 시켰죠. 비록 고되고 험한 일이지만 그는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요. 아버지입니다. 무릎이 아파. 계속 올라가는 게. 아이고 싶은데. 39에 시작해 어느덧 63. 그의 지게의 무게가 조금씩 버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더 땀을 흘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래 서울 올 때는 10년 잡았어, 10년. 10년? 근데 10년 가고 20년 갔는데 이제는 날짜 안 정해. 내 몸 딸 때까지. 무슨 별 일이 없으면은 내 몸 딸 때까지 해. 요거 재밌어. 평화시장에서 그는 소박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평화시장이 생긴 건 60년 전입니다. 청계천에 모여 살던 북한 피난민들이 옷을 만들어 팔던 것이 시장의 시작이었죠. 그곳에 현대식 건물을 세운 건 1962년. 600여 미터가 넘는 동양 최대의 의류 전문 시장이었고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긴 세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영우 피복이라고 있어요. 영우 피복. 와이셔츠 가게를 하는 김영복 씨는 평화시장의 산 증인입니다. 19살에 시장에 들어와서 와이셔츠 가게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으니 벌써 38년째죠. 그는 평화시장 1세대였던 가게 주인에게서 와이셔츠 만드는 기술부터 가게 운영 방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와이셔츠 디자인을 직접 하는 그는 옛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평화시장에 뭐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복도에 꽉꽉 차가지고 일반 그 소매 스님들 뭐 일반 소비자들은 한참 장시간에는 참 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이제 호황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인근에 신흥 쇼핑몰이 생긴 데다 재래시장의 위기로 장사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아웃도어까지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죠. 패션 잡화 품목들이 늘어나는 것도 평화시장의 변화입니다. 언제부턴가 모자는 평화시장을 대표하는 품목이 됐습니다. 천여 종이 넘는 모자들이 가게마다 즐비합니다. 제 소화 들었어. 가자, 딴데 볼 거고. 이게 아까 거보다 낫네. 써보면 알아. 괜찮았어요. very good. 모자를 잔뜩 고르고 있는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온 소매상입니다. 5,500원.
또 언제 안 나와요? 러시아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단골 소매상들이 있다는군요. 그들에게 평화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인 것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렇게 부착돼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만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팔고 있는 사람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가격 경쟁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부착하고 파는 것이 훨씬 그 장사가 더 잘 된다고 그래요. 25년째 이곳에서 모자 가게를 하고 있는 이호만 씨는 시장 3층에 디자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 노동력이 싼 나라에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디자인을 해 생산을 하는 것이죠. 모두 시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모자들입니다. 디자이너와 회의도 수시로 합니다. 25년간 모자만 연구해온 이호만 씨는 디자이너 못지않은 안목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지금 올겨울 제품을 고민 중입니다. 내년 그 트렌드하고 딱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이게 올해도 또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좀 시장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평화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게 입구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크게 써붙여놓은 이 가게엔 화려하고 앙증맞은 가방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잡습니다. 안내판에 적힌 그대로 모두 직접 만든 거라는데요. 사장님의 옷도 범상치가 않죠. 예쁜 걸 좋아하고 예쁜 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결국에는 가방을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이제 과연 어디서 팔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여기가 이제 자파 시장으로는 그래도 동대문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1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제 한 칸짜리 이제 매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한국 국내 손님들 뭐 일본 손님들, 중국 손님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또 계속 신상품을 내다 보니까 매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옮기게 된 거예요. 5년 전 평화시장에 뛰어든 그는 짧은 시간에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관광차 평화시장에 들른 외국인들이 그의 가게 앞에선 어김없이 멈춰서곤 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일주일 단위로 신상품을 내놓는 부지런함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디스카운트. 오케이. 땡큐. 평화시장은 외화벌이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상인들이 옥상에 있는 관리 사무실로 모여듭니다. 중국어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에 와서 놀랐다. 평화시장에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상인들 대상 중국어 교육을 시작한 것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똥시. 네, 물건이에요. 되게 많이 써요. 똥시. 물건 자체를 똥시라고 해요. 두 개를 붙여. 주로 배우는 건 장사에 필요한 용어들과 중국인들의 문화입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열심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 도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엔 한 대학교와 결연을 맺어 상인대학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경쟁력 있는 가게 운영을 위한 마케팅 전략. 점점 위축되어가는 재래시장의 환경을 바꿔보기 위한 시도인 것이죠. 시장에 새 가게가 들어올 모양입니다. 진열대 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
가게 문을 닫을 때 칠 장막만 설치하면 됩니다. 일단 두 폭으로 이어야 되네? 지금 아까는 이렇게 와서 얘까지 다 덮는 거로 한 거거든? 얘까지는 덮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덮어? 여기는 덮어도 되겠다, 여기는 덮어지겠다. 망치고. 27년 경력의 스카프 가게 사장님이 가게 하나를 더 엽니다. 자, 이 디자인 좋지? 이 디자인 컬러, 다른 컬러 뭐야? 이건가? 그의 조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입니다. 새 가게의 사장님이 될 주인공이기도 하죠. 저 살면서 처음으로 이거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몇십 년간 집에서 있다가 이제 애들 군대 가고 뭐 애들 건사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일을 해보라고 그래서 합니다. 스카프 디자인도 직접 할 정도로 이 분야의 베테랑인 그입니다. 모두들 불경기라고 하는 요즘 그가 새 도전을 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이거 확장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저는 자신감 갖고 아니 옛날에 내가 수출을 했지만 여기 앉아 있어도 뭐 중국 사람들이 거꾸로 사러 오고 홍콩 사람도 사러 오고 대만 사람도 사러 오고 하물며 영국 사람들도 사러 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게 평화시장은 지금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입니다. 지난 60년간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꿈을 꾸었던 그곳. 평화시장은 지금도 그 소박한 서민의 꿈이 살아있는 행복한 시장입니다. Back again, and in the end, every answer is written on the wind. And in the end, looking back, you can finally understand. He was always there beside you. You'll see.